그런 고통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반성을 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못 사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다시 또 살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돌아갑니다. 하여튼 고통하고 희망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고통이다,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인생은 희망이다,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억울하지 않냐고요? 그렇지가 않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게 다 재능이에요, 여러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안 풀리죠. 그게 내 재능이라니까요. 내가 거기까지밖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이 남 탓을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실력이 모자르다. 운도 실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다 뭐 남들이 뭐 의해서 뭐 내가 막 이렇게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참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병풍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어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 환경이 정해집니까? 난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 어머니가 막 그런 말씀 하시러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뭐 너 대학교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 집 사준 것도 아니고 막 되게 미안하다고 막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막 시골 내려와서 저 이혼하고 시골 내려왔더니 어머니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우시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너 뭐 장가 간다고 내가 집을 해줬냐, 뭐 대학교 보내줬냐, 내가 뭐 해? 근데 제가 뭐 완강하게 얘기했죠. 뭐 언성을 높였어요,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해갖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면 난 그게 싫다. 차라리 지금이 낫다.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건데 왜 어머니한테 뭐 이게 뭐 내 행복이 뭐 이렇게 갈판질팡.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머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이혼하고 시골 내려왔지만은 다 내가 부족해서 이혼 당한 거지. 이게 뭐 어머니랑 뭔 상관이냐, 이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그게 맞죠. 내 행복이 왜 남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저울질을 대면 쓰겠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이게 이제 여러분,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해요. 막 드라마를 보더라도 제가 만약에 재벌가, 무슨 삼성, 현대야 뭐 재벌가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뭐 가업을 이어받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뭐 어디 뭐 유학 몇 년 해야 되고 뭐 회사 다시 와서 뭐 어디부터 다시 밟아 가야 되고 뭐 나중에 회사 이끌어가도, 제가 뭐 결혼도 정략 결혼이죠.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들은 막 정략 결혼 많이 했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했었고, 징기스칸 아시죠, 여러분들? 다 뭐 아들 딸 낳아가지고 다 정략 결혼 시키고 막. 제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됐었는데, 제가 옛날에 방송에다 그런 얘기 했었죠. 아주 부잣집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집도 아니고 제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전 그래서 좋아요. 왜냐면 제 인생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하여튼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지금도 힘든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잣집 막 이렇게 태어나도 뭐 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어중간하게 막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참 그런 점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뭐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오직 나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내 친동생, 친누나, 뭐 형제, 부모라 할지라도 못 바꿔요. 그 인생을 내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운명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저도 제 인생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운명을 좀 많이 믿는 타입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쉽사리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희망은 있으니까,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희망 하나, 그냥 불나방이 그 무슨 전등에 있는 불빛 하나 그냥 바라보고 그냥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빙빙빙 돌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여튼 희망이 있으니까 주위가 많이 어둡고 해도 그 불빛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뱅뱅 도는 거죠. 불나방이라고 하죠. 불나방. 전등에 있는 불빛 하나, 가로등에 있는 불빛 하나 보고 막 다시 희망을 찾고 막 이렇게 뱅뱅뱅 도는 거죠. 주위는 다 시컴시컴하고.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여튼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내 인생의 주체가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재벌가에 태어났으면 그러지도 못할 것 같고, TV 드라마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뭐 할 수가 없죠. 로또요? 희망이 로또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쳐. 왜냐면 제 자존감이 무너지. 뭐 우리가 여러분 막 돈 벌려고 태어난 인생입니까? 난 막 그런 생각 해버리면 제가 막 우라통 터져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했죠. 로또 더 이상 사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로또가 아니라 무슨 뭐 즉석복권 있죠. 그거를 막 사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돈 10,000원어치. 우리 형도 막 5,000원씩 사죠, 로또를. 근데 형한테 얘기해봐야 뭐 씨알도 안 먹히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다 사요. 저만 안 사요. 저만 안 사고, 우리 큰 누나도 제가 샀던 적이 본 적이 없고, 저랑 우리 큰 누나 빼고 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작은 누나 다 삽니다, 로또를. 근데 뭐 그들 인생이니까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닌데, 부모님한테는 그랬어요. 왜 우리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막 힘들게 허리띠 조여가면서 용돈을 드렸는데 그거 갖고 뭐 되지도 않는 그 즉석복권 사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막걸리 한 잔 더 드시고, 잘 못 드시니까 저 추어탕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지. 뭐 평소에도 잘 못 드시는데 엄한 대로 막 돈 쓰면 쓰겠냐고 하면서 막 제가 막 쏘가지가 나서 막 그렇게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진짜 소돼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참 뭐 끔찍합니다만, 하여튼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우리가 뭐 북한에서 지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근데 막 돈에 막 휘청휘청 해서 막 그냥 대면 장땡이고, 아니면 막 말고 막 그렇게 살면 쓰겠습니까? 하여튼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저는 끔찍하거든요. 완전 소돼지 인생이랑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끔찍합니다, 아주 그냥. 제가 도축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보죠. 거의 매일같이 보는데 소하고 돼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그들 인생이 그냥 그 사람 먹거리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 3년 키우면 이제 다 키운 거죠. 다 키우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사람도 그래요. 막 돈 보고 이게 쫓아서 살아버리면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뭐 불나방도 아니고, 그죠? 내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희망이라는 그런 불빛이 있고 그거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이 뭐 하나에 꽂혀갖고 거기에 좌지우지 돼버리면 참 비참하죠, 그것도.
한때 뭐 한 뭐 1, 2년 그렇게 방황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막 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돼 버리면 진짜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또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0대 때 제 목표가 뭐냐면 1억 만들기. 딱 30살 때쯤에 1억 만드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여러분. 30살 때 저희 재정 상황이 어떠냐면 빚만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 뭐 군대 있을 때 그 2년 빼고 거의 8년을 이제 돈을 쫓아서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도 일하고 갔다가 온 뒤에도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재수 했으니까 1년 했으니까 그거 빼고 한 뭐 7년이네. 7년을 1억을 만들어 보려고 진짜 막 누구 못지않게 죽으라고 일을 했거든요 저도. 아마 TV에 나오는 뭐 인간극장 막 그런데 막 유튜버에 나오는 막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 분들처럼 아마 그 원양어선만 안 탔지 진짜 막 살벌하게 살았거든요. 기술을 빨리 익혀서 나도 장사해야지 그 생각 갖고 뭐든지 간에 그냥 열심히 막 하고 부딪히고 했는데 30살 되니까 빚만 2천만 원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좌절감이 심했는지 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왜 내가 돈을 쫓아서 20대 때는 일생에 뭐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 좀 딱 한 번 오는 건데 그 20대 때 그거를 그냥 뭐 너무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뭔가 돈 말고 다른 목표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판인데 매번 막 그냥 하는 생각이 똑같아요. 왜 내 집은 없지? 왜 내 차는 없지? 친구들 장가 다 가는데 왜 나는 왜 여자친구 하나도 없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일 끝나고 샤워하고 그냥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뽀끔뽀끔 피면서 아 이게 진짜 무슨 인생인지 잘 모르겠다 막 되게 속상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막 호프집에서 막 치킨 시켜놓고 맥주 한 잔 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생활이 뭔가 이거 막 돈이 없어가지고 노가다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막 하여튼 20대 때 제 인생이 참 비참했어요. 제가 또 그렇게 살기는 싫고 근데 그렇게 좀 살면 당사자만 너무 힘들죠 그죠? 아니 돈을 쫓아서 살면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제가 20대 때 알았어요. 뭐 30대 때는 뭐 돈을 전혀 생각 않고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살았고 지금 40대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니까 좀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뭐 돈에 집착해서 살기도 싫고 이제 근데 너무 막 미래를 생각 않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40대 때는 좀 이렇게 좀 사는 거죠. 이제 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인생의 9할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그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갖고 내가 고통을 받을 거면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생각만 하면 아 너무 행복해. 근데 굳이 그런 생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생각은 내 자유니까 뭐 직업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대기업 뭐 총수 집안 사람이 아닌 이상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부잣집 아들님으로 태어나버리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TV 드라마처럼 뭐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인데 굳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낼 필요가 있냐 그 얘기죠. 왜냐면 다른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그죠?
어차피 생각하는 자유도 주체도 나고 결정권자도 나니까 이왕이면은 뭐 굳이 그 고통스러운 그 생각을 인생은 고통은 맞는데 굳이 고통 속에 막 이렇게 막 파묻혀서 살 필요는 있냐 그거죠. 고통은 맞지만 이제 희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조율하는 거는 이제 내 능력이죠. 그게 뭐 내 능력이죠, 그게. 그죠? 얼마든지 뭐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내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뭐 관여하겠습니까, 그죠? 내 인생인데, 그죠? 등간에 뭔가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저도 이틀 동안 되게 힘들었지만은 하여튼 뭐 제가 생각을 잘 못한 거죠. 희망도 있는데 너무 막 고통만 생각하니까 이게 뭐 막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해봤자 도루묵이다. 이거 해서 뭐 할 것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와르르르 무너졌어 이틀 동안. 근데 뭐 이틀이니까 괜찮아요. 뭐 평생 살 건데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틀 동안 뭐 고통 속에 저도 빠져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또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많아요. 희망도 뭐냐면은 이제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뭐 정모할 건데 1만 구독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전 딱 3번 할 겁니다. 3번 할 건데 다 올 거를 제가 믿기 때문에 뭐 1만 구독자 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년 정도 걸릴 거고요. 구독자 1만 한 3년은 걸릴 거예요. 3년.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쉽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떡상할 리가 없고 10만 구독자는 몇 년, 뭐, 당연히 10년 넘게 걸리겠지만, 아마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그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는 걸리지 않겠는가. 10만 구독자까지는. 100만 구독자.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자신 있으니까. 그런 희망이 내가 진짜 있으니까. 희망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만 구독자가 되면 월 수익이 한 어느 정도는 좀 깔아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 지금 현재 제가 월 수익이 여러분 몇만 원이 몇만 원 방송 수익 다 끌어보아도 아프리카 별풍선 수익, 에드벌룬 수익, 광고 수익, 유튜브 그런 수익, 그다음 뭐 이것저것 이제 수익도 없어요. 다 정지 먹어서. 근데 하여튼 뭐 이래나 저래나 다 끌어모아도 10만 원이 안 돼요 지금 방송 수익이 월.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10만 원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수수료도 무시 못해요. 거의 절반이 방송국 거고 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계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만 원을 후원해 주셔도 5만 원만 제 거고 5만 원은 제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유튜브만 그러냐? 아프리카도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수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고 돈 찾으려고 하면은 또 세금이 또 잡히는 게 또 있어요. 두 가지 수익이 또 두 가지 세금이 또 잡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50%예요. 그냥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안에 2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근데 50%니까 10만 원만 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생각만큼 거대한 수익이 아니에요. 막 수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점 나아질 것이다. 예, 그것도.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도축하는 일은 제가 평생 할 거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불쌍해서 그래요. 그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봐도 진짜 막 이게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도축하는 데 들어왔을까? 내가 그 많은 직장은 아니고 뭐 시골에서 갈 만한 직장이 별로 없어요. 한국 마사회 저기 뭐 있어요, 여러분. 말 키우는 데가 있어요. 장수에 승마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노가다 건설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노가다 또 지금 하는 일 도축하는데 그리고 없어요. 제가 뭐 연줄이 있어야 공무원 되지. 근데 연줄이 있거든요. 예, 꽤나 높으신 분이 장수 군청에 아주 고위직을 지금 차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척분의 중에. 근데 제가 미쳤다고 다른 사람 손에 빌려갖고 군청에 들어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저는 양심상 그러기가 싫고. 하여튼 간에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하필이면 근데 왜 도축하는 일을 내가 왜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한 일주일간은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이 동물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좀 많이 봐갖고 좀 데미지가 덜하긴 해도 그래도 그걸 매일같이 봐버리면 약간 정신상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힘든 게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매일같이 봐버리면 한 일주일간은 제가 너무 힘들었죠. 직장 관둘까 말까 그런 고민도 했을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답을 찾았어요. 무슨 답을 찾았냐면 나 같은 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회사에도. 그러니까 이제 몽이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뭐 또 얘기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도 돼요. 왜냐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물건 취급해버리면 일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그만큼 적어요. 물건 취급해버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저처럼 동물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어떻게? 사랑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왜 뭐 방송 수익이 나중에 더 커지겠죠. 지금은 몇만 원 단위 여러분. 막 여러분 뭐 구독자 2,000명 되면 막 월 수익이 100만 원 막 이렇게 날 것 같죠. 그럴 일은 없고요. 몇만 원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봐야 세금도 나가고 수수료도 나가는 게 있어갖고 다 해봐야 플랫폼 하나당 그냥 몇만 원이에요. 몇만 원, 몇만 원, 한 3만 원, 4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여튼 뭐 근데 나중에 뭐 만 단위가 되고 10만 단위가 되면은 월 수익이 더 커지겠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축하는데 뭐 그냥 평생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 같은 놈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디에 가서 뭐 제가 환영받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이 동물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거죠. 한 3년 살면 한 4년 키우고 5년 키우고 하면 뭐 고기 맛도 질겨지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도축을 해야 된대요. 그냥 소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사람들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친구들이 그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할 일 다 한 거죠. 왜냐면 뭐 목적이 그거예요. 뭐 사람한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요. 이게 운명이 그러한 게 큰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목적 달성은 다 했잖아요. 이제 목표 달성 끝났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동물들이 가장 태어나고 싶은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왜냐면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사람은 신이에요. 신. 뭐 기계도 조작하고 하늘도 날아가고 우리가 날개는 없는데 하늘을 날아가고 또 뭐 아가미 같은 거 없지만 물고기들이 봤을 때 어이가 없을 거예요. 뭐 더 큰 기계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깊은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동물 친구들이 봤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외계인을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이 미스테리한 UFO 같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막 신기만기 하겠습니까, 진짜. 사람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진짜.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겠죠? 저는 그렇게 빌어주죠. 이번 생에는 고생했고,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되도록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편하게 뭐 지내십시오. 막 이렇게 뭐 제가 아는 무슨 소원을 다 빌어주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라고 제가 쇠가 빠집니다, 여러분. 소원 막 빌어야지. 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 저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다 빌어줘요. 왜냐면은 제가 세척하는 일을 하니까 냉장고에 집어 넣기 전에 깨끗하게 막 씻기는 작업을 제가 하거든요. 소, 돼지 둘 다. 비옷 입고 물로 세차장에서 막 세차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이제 최근에 칼을 잡는 것도 했어요. 이제 가죽 벗기는 거를 다시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뭐 한 마리 한 마리 제가 그렇게 막 빌어주면서 일을 하고 있죠. 예? 이왕 일을 하는 거 똑같이 막 직장에서 똑같이 시간을 보내지만은 뭐라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게 뭐 눈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뭔가 할 일 한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기술도 배워야지, 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빌어주고 해야지. 복잡해요. 또 얘기 말씀드렸죠. 먼 사단 벌어지면 저는 현장 투입하지 막 자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다 같이 자면은 같이 자는 거고. 그렇지가 않으면 저 요번에 여러분 청소했어요. 한 두세 시간 동안 막 시간이 비어 있길래 막 청소했다니까요. 3시간 아니고 2시간. 다 자고 있었어요. 형님들 막 피곤해갖고. 제가 왜 잡니까? 직장 가서. 저 막 제 자리 막 그런 떼꾸죽물 같은 거 막 이 고압 세척기 같은 물살이 겁나게 세요, 그게. 그래갖고 막 그냥 막 그런 막 찌끄레기 막 꾸정물 싹 청소하고 막 퐁퐁 묻혀서 막 싹 씻기고 막 제 자리 깨끗하게 청소했죠. 막 2시간 동안 옷 싹 젖고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그날 또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오후 막 5시에 끝났네. 몇 시까지 하냐. 하여튼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때 800 몇 마리를 도축을 해가지고 돼지를. 그러니까 막 할 일은 많지. 막 그냥 막 청소 안 답시고 온몸에 막 비옷 입어봐야 소용없어. 물이 막 세척 작업 하다 보면 물이 막 튀어요. 막 튀어가지고 막 이 세척 작업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여기로 막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위에 상이 싹 젖고. 왜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호스를 제가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막 상이 싹 젖고 물이 튀니까 막 비옷 입어봐야 소용없어요. 뭐 하의도 싹 젖고 막 일 끝나니까 부들부들 떨고 막 그냥 샤워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갈까 막 그 생각도 들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일할 때는 추운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데 일만 끝나면 이제 춥죠. 막 온몸이 싹 젖어버려갖고 제가 세척 작업이라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도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하필이면 이 회사 들어왔을까? 근데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빌어주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도 좀 피곤해요. 막 하루 종일 막 좋은 곳에 가십시오 하면서 저는 존댓말 다 쓰거든요. 내가 이 친구를 인재받는데 뭐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아무리 동물이지만 저는 존중 다 해줘요. 예. 뭐 좋은 곳에 가라. 뭐 이렇게 안 하고 좋은 곳에 가십시오. 막 이렇게 딱 빌어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딱 막 이렇게 제 손에 거쳐가는 동물들. 하여튼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저는 뭐 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된다. 방송 수익이 그거 상관없이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겁니다. 평생. 왜냐하면 내 할 일이 빌어주는 거고 암만 생각해봐도 내 할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뭐 그렇게 뭐 할까.
저분 뭐 하세요? 혼자 떠드네, 몽이님. 챗을 보셔야 되는데요. 몽이, 상꾸님. 방송하면서도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뭔가 좀 생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저분 혼자서 떠드네. 막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게 참 세상 일이에요. 하여튼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게 세상 일. 그러니까 뭔가 제가 심취해서 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말씀을 혼자 얘기하네. 챗을 안 보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민을 뭔가 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시청자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무슨 답을 바로바로 그런 답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좀 고민하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답답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답답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처럼 심취해서도 안 되고 뭔가 깊이 고민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답답하니까 참 이게 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소통 중요하죠. 저번 달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같이 슬픔을 나눠주세요. 몽이님이요? 참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수 살고 있는데요. 한번 여수 놀러 오실래요? 가고야 싶죠. 근데 뭐 제약이 많아서 저는 못 가죠.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야 싶은데 못 가죠. 저런 슬픈 일이 있었군요. 명곡을 하여튼 삼각코인의 명곡을 빕니다. 오늘도 납골당 다녀왔다고요? 여수. 근데 몽이님은 그 뭐 제 방송 시청자분들이 다 그러시는데 뭐 거의 대부분 80%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몽이님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수 오시면 대접할게요. 같이 방송 하시죠? 아, 몽이님도 방송 하시나 보네요. 좋은 곳에 가시도록 제가 기도 많이. 저도 그러고 싶죠. 뭐 그러고 싶은데 뭐 41살요? 오, 그래요? 또 남자분이시죠? 저는 42이니까 80 84년생이시네요. 84년생. 아, 방송 안 한다고요? 아, 나 또 방송 하시는 줄 알았네. 정의가 네요. 하여튼 몽이님 84년생이시죠? 맞네. 제가 이제 42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힘들어요. 막 당일치기 하기도 진짜 힘든 거리고 하루 쉬었다 오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이제 좀 그래요. 아휴. 사업 실패 후 5년 간병했는데요. 사업 실패 후 천포창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 동 이름이에요? 동? 구 말고 동? 천포창. 아, 천포창 그게 병 이름이구나. 근데 하여튼 5년간 간병하셨다고요? 하여튼 엄청나시네요. 아, 피부가 벗겨지는 병이요? 음, 하여튼 이 몽이님은 그죠 84년생이네요.
여수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에휴 말은 이렇게 합니다. 뭐 제가 살게요. 아주 이게 뭐 아니 그걸 떠나서 씨, 못 가요. 못 가죠. 여수가 얼마나 먼데 당일치기는 못하죠. 한 4시간 잡아야죠. 그래도 뭐 3시간은 말도 안 되고 고속도로에서 좀 쉬어야 되니까 왕복 8시간 거리고 참 멀어요. 멀어. 그리고 뭐 가고야 싶죠. 가고야 싶은데 그게 안 되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이틀 지금 아무것도 않고 쉬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표범이 덕에 정신 바짝 차렸다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표범만 있는 거 아니까 제가 덜 보고 있는 강아지들도 있고 해서 이틀도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막 지금 마음이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니까요, 지금. 어디 사냐고요? 저 전라북도요. 전라북도 장수. 이게 마음은 진짜 가고는 싶은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부모님도 제가 집에서 하는 건 없지만 또 부모님 얼굴을 한번 뵈면 마음이 놓이니까. 왜냐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러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라 가만히 졸고 있으면 여러분 제 속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배가 올라오고 안 내려오나 저 그거 봐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 하잖아요. 숨을 쉬면 부모님이 막 이렇게 졸고 계시면 저 어디를 보는지 아십니까? 저 배 봐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저 그거 봐요. 그거 기양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고 어머니가 뭐 혼자 조용하게 자고 있으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거 봐요. 그거 숨 잘 쉬고 계신가 안 계신가 가스불 보고 가스 지금 새고 있나 아까도 살짝 열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껐죠. 여기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짜잘짜잘하지만 참 신경 많이 쓰이죠. 부모님이 고생을 일단 너무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별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잘 계신가 어째서 숨을 잘 쉬시나 어째시나 혼자 얘기하셔서 저분은 그러니까 뭐 내가 뭔 집중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이게 공감이 여러분들하고 잘 안 된다니까요.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뭐 저도 가식으로 방송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만 그냥 AI처럼 읽어드릴까요? 그냥, 예,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걸 원하시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공감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채팅창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보긴 다 보는데, 지금은 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고 싶어서 얘기 잠깐 하자면 또 그런 말씀 하시고, 또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니까요. 뭔가 진심을 저도 얘기를 하면 그거를 어떤 분은 다 들어주시는데 어떤 분은 또 지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분도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서로 공감합시다. 막 저 채팅창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보긴 보는데 물론 안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깊게 얘기를 하자면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은 채팅창 아예 못 볼 때도 많고 하지만은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맞지 그냥 뭐 공감 없이 그냥 채팅창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시청자가 우선 아닌가요? 네,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일방통행은 역시나 아닌 것 같고 쌍방통행 해야죠.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막 기브앤테이크 그게 맞죠. 그게
저 채팅창 아예 안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는 있는데 저도 제 얘기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너무 힘든 게 저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얘기 다 하면 또 채팅창 또 보고 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아예 채팅창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좀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진짜 뭐 영업했던 마인드로 하자면 뭐 제 얘기 뭐 하려고 합니까? 제 거 까서 뭐 좋을 게 뭐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만 들어주지 제가. 영업을 할 것 같으면 그래요. 옛날에 영업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뭐하러 제 얘기 합니까? 물어보면 그냥 제 얘기만 하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제 거 까서 여러분 좋을 게 없어요. 영업은 그래요, 영업은. 내 거 까서 좋을 게 없어요. 예. 저는 약간 비밀스러워야지 영업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했던 식으로 제가 방송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그랬어요. 뭐 얘기만 제가 들려드리지, 읽어드리고 뭐하러 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제 가정사를 뭐하러 합니까? 근데 영업했던 식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편하게 방송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고 저는 겨우 한 명이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다 맞춰드립니까? 이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진짜. 하여튼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마는, 근데 마음은 참 가고 싶은데 또 그러질 못하니까 제 사정이. 여수 좋죠. 여수를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네. 여수를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겸사겸사 저도 뭐 복잡하니까 다 떨쳐내고 그냥 바람 쐬러 한번 가고 싶긴 한데, 또 막상 막 그런 계획을 세우자니까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몽이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언젠가는 뭐 또 여수 갈 일도 생기겠죠. 언젠가는. 지금은 진짜 막 약간 우울증 비슷한 거 걸려갖고 이제 방송 켰는데 방송 킬까 고민하다가 에이 키지 말자 싶어서 또 안 키고 이렇게 이틀을 있다가 이제 저도 이틀 쉬다가 방송 켰다는 거 좀 알아주십시오. 덕규님이 오늘 빨리 쉬시나 보네요. 이틀 방송 안 하니까 아주 그냥 많이 좀 기분이 상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틀이나 막 방송 목요일날 그랬거든요. 내일은 꼭 1등 할 거라고.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화가 좀 많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이틀 동안 방송을 안 켰으니. 내일은 꼭 1등 할 거예요. 뭐 화이팅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방송을 안 켰으니 이거.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마음은 또 제가 잘 압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막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좀 나이 좀 먹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도 좀 뭐는데 저보다 연장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록이면 많이 먹었잖아요. 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되게 순수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기분 좋으면 바로 웃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부를 좀 먹어먹다 보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제가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봤는데 너 참 착하다 그런 소리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너 참 착하다. 근데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모습도 좀 많이 봤어요. 막 그걸 내비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또 이용하신 분들도 참 또 지금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용하시더라고요. 또 이용하신 분도 아직도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막 화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건 맞긴 맞으니까. 그걸 빌미로 좀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를. 그거 생각하면 우라통 터지죠. 근데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런 분들도 뭔가 남아야 되니까 저도 그 입장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참아 넘기는 거죠.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뭘 그거 갖고 내가 속상해하면 어떡하냐. 좀. 진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씁쓸한 거지만 가족이면 여러분 뭘 따집니까, 그죠? 가족인데 아무리 좀 얄미운 가족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얄미운 사람도 있고 좀 그래요. 좀 너무 착한 사람도 있고 가족 구성원들 보면은 그죠? 좀 얄미운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얄미운 사람도 진짜 따질 것 다 따지면서 안 따지는 척. 그걸 왜 못 느낍니까, 제가? 뭐 저는 뭐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까? 느끼지? 덕규님 오셨습니까? 뭐 인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눈팅하고 계시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너무 극혐이라서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저렇게 안 살면 되지 싶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얄미워도 그냥 싹 버리고 그 생각 버리고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안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제가 그랬잖아요. 뭐 내가 아니면 다 남이라고. 부모님도 남인데 뭐 형제들도 남이죠, 그죠? 매형 형수님들도 다 남이지. 가족이긴 한데 남이죠. 내가 아니니까. 내가 저렇게 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관여할 부분 아니죠. 그거는 서로 존중해줘야 되니까. 라면이요? 예. 끓여 먹기 뭐 없어요, 뭐가. 뭐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끓이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끓이기도 싫고 오늘은 라면 끓였죠. 라면. 다 먹었어요, 이제. 뿌른 거. 근데 저는 감사하게 먹죠. 이게 있으니까 오늘도 잘 먹었잖아요, 배. 아까 좀 먹다가 예의가 길어져서 진짜 뿌른 거 먹는데 그래도 뭐 또 바라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먹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아유 살이 걸렸네 이거. 어? 아 근데 이건 또 뭐야? 아 이런 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 여기다 놔.
오히려 내가 사다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뺏어 먹네. 원래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무슨 쪼꼬우유 먹는 것 같아요. 흰우유가 무슨 쪼꼬우유 같아요. 진짜 맛있네. 아, 이틀 동안 라이브 안 켰죠. 저도 사람인지라 좀 여러분 봐주세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좀 힘든 게 있었나 보다. 좀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실시 감사하겠습니다. 아휴, 하여튼 뭐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해도 답이 없다. 막 끊임이 없다. 막 그래서 멘붕이 좀 왔어요. 약간. 근데 이틀 만에 잘 넘겨서 다행이야. 아, 방송 키기 잘했네. 표범이가 큰일 했구만 진짜. 아휴, 이렇게라도 방송 켜서 다행인데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 켰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 또 방송하는 사람이 좀 뭔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지 방송 보는 맛이 나지. 뭐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힘이 푹 빠지잖아요 그냥. 아씨, 내가 내 시간이 아깝다. 씨. 와, 내 1시간 넘게 이걸 봤는데 나 씨 짜증나네 이거. 막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저도 시청자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드는 거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진짜 근데 또 뭐 또 좋은 날이 있으니까 또 희망 갖고 또 살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빨대 우유 좀 오래 두고 오늘이요? 오늘 세인트님인가? 네, 세인트님하고 누구 한 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1, 2등 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뭐 세인트님이랑 누군가 또 한 분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저 허둥지둥 방송 켜갖고 잘 모르겠어요. 허둥지둥 돼갖고 이틀 만에 방송 켰는데 흰 가운데 제가 막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좀 뭔가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얼버무리다 이렇게 방송 킨 거라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인트 분나님하고 어느 분이 또 두 분이 오셨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세인트 분나님은 거의 여러분 거의 한 길어야 3분이에요. 보통이 한 30초? 20초? 그때 오세요 진짜. 이게 뭐 거의 키자마자 오신다고 보시면 되죠. 최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세인트님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덕규님하고 빅빅값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뭐 아무리 양보해도 5분 안에 들어오셔요. 하여튼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 정도면 겁나게 빠른 거죠. 반바지냐고요? 아니요. 더워서 그래, 더워서. 방이 좀 더워서. 자, 밴드 라이브가 10분 후에 종료합니다. 뭐 그렇다고 뜨고요. 설거지랑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으네. 근데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살자. 에휴, 진짜 하기 싫어도 해야지. 여러분 설거지 좀 하고 약 음료수 좀 남았으니까 약도 좀 먹고. 지금 몇 시 켰냐? 1시간 54분 됐네. 1시간 54분 됐거든요. 방송 킨지 1시간 54분 됐어요. 설거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지 진짜. 에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에휴.
하기 싫어도 해야지. 다 깨져버려라. 와. 내일은 1등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화이팅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방송을 이틀이나 안 켰으니 대표님이 좀 화가 났겠죠. 좀 화이팅 했는데 이틀이나 방송을 안 켰으니까 대표님이 좀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진짜 설거지 짜증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건 맞으니까 제가 안 하면 어머니가 해야 돼요. 뭐 우리 형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형도 가끔 하긴 하는데 형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뭐 나무 썰어야지, 아버지가 나무 산에서 해오면 그거 나무 싣고 와야지, 저 불도 떼야지. 형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노가다 끝나면 또 빨래 해야지, 빨래 널어야지, 밥도 먹어야지. 우리 형이 바쁘면 저보다 더 바쁘지, 저보다 덜 바쁘지가 않아요. 저는 최소한 불은 안 떼니까. 이게 뭐 진짜 시골살이가 도시생활하고 여러분 비슷합니다. 네. 도시생활 그 패턴대로 시골살이 해야 그냥 먹고 살아요. 똑같이. 뭔가 시골은 여러분 여유로울 것 같죠? 신선노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또 그것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시에서의 삶도 그렇잖아요. 새급 빠지게 일을 해야 뭐 불금 좀 즐길 수가 있고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좀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도시 생활하고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시골 데려가도